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어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오늘 제가 이제 LAFC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정규 경기할 때 LAFC 느낌하고 오늘 LAFC 느낌은 좀 다르더라. 어, 뭔가 이제 경기가 좀 루즈하고 또 운이 좀 따라줘서 이겼지. 확실히 상대 전적이 이제 오스틴이 최근에 LAFC 상대로 좋다 보니 어, 어차피 이제 세 경기 중에 2선승을 먼저 하는 게 올라가니까 다음 경기 이제 오스틴한테 지더라도 결국 다시 홈으로 와서 하는 거니까 유리하긴 한데 이게 무승부가 없습니다. 90분 기준 무승부는 있지만 결국 승부차기로 가는 구조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연장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리한 건 맞는데 그래도 2승하고 깔끔하게 올라가는 게 낫죠. 1대1 되면 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LAFC가 그나마 좀 힘겹게 이겨줘서 어제 코모, 유벤, 스트라스부르 묶어간 이제 2순위가 적중을 했고 마르세유, 뭐 파리 같은 경우도 결국 비겨가지고 운이 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파리가 원정이긴 하지만 비길 줄은 몰랐고 마르세유도 선제골을 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배당이 너무 낮아서 메인으로 데려가긴 했지만 오히려 이순위가 배당들도 조금 더 괜찮았고 그리고 언오버는 이제 하나 뜰렸는데 나중에 추가로 언오버를 또 가긴 했지만 괜히 무리해서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썩 좋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어제는 뭐 그나마 적중을 해서 다행이지 LAFC마저 비겼으면은 사실 또 완벽한 패배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오늘 세 경기입니다. 내일도 경기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오늘 내일 뭐 경기 많지 않더라도 좀 잘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 주말이 중요하죠. 토요일 일요일 해서 그때 한번 고배당 뭐 갈 게 있으면 오랜만에 뭐 방송에서 이제 오픈을 하든 도전 미션으로 하든 진짜 오랜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호주 A리그가 있어서 그거 갈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요새 이제 워낙 해충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생각보다 경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4경기밖에. 그래서 어, 뭐 잘하면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웬만하면 안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굳이. 어차피 토요일 경기가 많아서 그때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늘 몇 경기 안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천 한 번씩 자 뭐 요새 유튜브도 뭐 물론 이제 뭐 노출 여부에 따라서 이제 유입이 되고 안 되고 차이도 있긴 한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꾸준하게 이제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잘 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뭐 그러려면 적중이 중요하겠죠. 적중. 자, 오늘 이제 칼리알리하고 사스올로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경기거든요. 이게 칼리알리가 2시 반 경기고 스파르타 경기하고 이제 피자 같은 경우에는 4시 이후 경기들이기 때문에 시간대가 또 다른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 5시에 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일찍 왔어요. 자, 칼리알리 대 사스올로. 그리고 오늘은 나중에 저녁에 또 잠깐 킬 수 있으면 켜보든가 할게요. 자, 칼리알리 대 사스올로. 지금 최근의 상승을 봤을 때는 칼리알리가 좋습니다. 사스올로 상대로 4연승 중이다. 그리고 홈에서도 연승 중이고 그리고 최근에 진 적이 좀 오래됐어요. 한 8년 전이기 때문에 뭐 20년도 이후에도 2승 2무로 사스올로 상대로 상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성만 놓고 보면 칼리알리가 좋은데
지금 칼리알리하고 사스올로의 성적은 별 차이가 없죠. 승점 1점. 그리고 득실 차이도 거의 없고. 그렇다고 이제 사스올로가 원정에 승리가 없는 것도 아니라서 홈 원정 비교했을 때도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일단 결장 부분이 공격에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에 한 명씩 있습니다. 칼리알리 같은 경우. 그리고 사스올로도 지금 보면은 최근 부상이 이제 베라르디, 공격에 이제 한 명이 있는데 나머지 이제 수비나 미드필더 부상은 최근 부상이 아니라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칼리알리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이 공격의 칼리알리 벨로티는 이제 3경기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최근 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쨌든 사스올로 쪽에 공격의 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면 칼리알리가 좋다. 그리고 지금 결장 부분도 조금 더 좋고 상성도 조금 더 좋고 다 좋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의 흐름만 보면 되는데 일단 리그 경기 4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인테르한테 지고 볼로냐한테 지고 홈에서는 강팀 만나서 지고 원정 가서는 우디네세 엘라스랑 비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스올로 정도면 뭐 강팀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스올로가 어쨌든 이제 뭐 홈에서는 조금 이제 선방을 하긴 했죠. 뭐 라치오도 잡고 우디네세도 잡고 그리고 최근 이제 3경기 무패도 했었는데 결국 지난번 로마한테 지면서 이제 오랜만에 진 거긴 하지만 이 득점력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뭐 득실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는 했는데 이 사스올로가 최근에 이제 원정에서 많은 득점을 하진 못해요. 뭐 물론 크레모네전 2골도 있긴 하지만 뭐 엘라스나 이제 뭐 레체전은 또 0대 0이었고 그리고 최근 2경기 연속 무득점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칼리알리가 이제 2경기 무득점이긴 해요. 칼리알리도 홈에서. 근데 상대가 볼로냐 인테리어였기 때문에 오히려 우디나 엘라스 원정에 이제 득점을 한 거 보면은 뭐 레체전 그 2골도 그렇고 그리고 홈에서 아예 득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파르마전 2골, 뭐 피오렌티나전 1골. 그래서 저는 그래도 칼리알리의 야구세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칼리알리 승무 사이드 봅니다. 근데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건 그거예요. 둘 다 득점력이 아주 높진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혹시 뭐 한 골 차라든가 뭐 무승부가 걸린다면은 언더 쪽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배당 대비 언더는 별로입니다. 왜냐면 오버 배당이 거의 2배에 가깝고 둘이 언더가 많긴 해요. 최근에 사스올로도 대부분 다 언더였고 근데 오버가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뭐 크레모네 2대3이라든가 뭐 우디네세 3대1 칼리알리도 뭐 레체 원정 2대1 최근에 엘라스 원정도 2대2였기 때문에 뭐 비슷한 팀끼리 만나면 치고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한다면 굳이 언더는 갈 필요는 없고 칼리알리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자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즐겨찾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스파르타하고 흐로닝은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컵대회입니다. 리그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항상 그 존재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리그 순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일단 스파르타가 6위입니다. 6위. 근데 흐로닝언도 생각보다 순위가 높죠. 5위. 그러니까 득실은 흐로닝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흐로닝언이 아직 무승부가 없고 승패로만 갈리고 있는데 득점은 얼추 비슷하지만 실점에서 스파르타가 헤라클레스 다음으로 이제 실점이 많아요. 그 에레디비시에서.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는 30실점을 하고 유일한 이제 앞에 자리가 이제 3인 이제 유일한 팀이고 앞에 2인 팀도 한 팀밖에 없습니다. 그게 스파르타. 그래서 생각보다 실점이 많아서 상위권 치고는 득실이 안 좋아요. 보통 상위권들은 대부분 플러스거나 중상위권만 되더라도 이제 플러스거든요. 근데 스파르타는 마이너스 8입니다. 득실이. 그래서 득실 부분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두 팀의 상대 전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스파르타가 흐로닝원 상대로 4승 1패. 많이 좋죠. 그리고 홈에서도 최근 3경기 무패기도 하고 연승 중이기도 하고 해서 상성도 조금 더 괜찮고,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일단 부상이 거의 없긴 하거든요. 스파르타. 뭐 흐로닝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얼마나 비중을 두느냐. 둘 다 이제 순위가 리그에서 낮은 편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막 롯데를 막 심하게 돌릴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아약스 3대3으로 비겼죠. 그리고 흐로닝원, 하필 또 오늘 만나는 흐로닝원 상대로 원정 가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최근에 10월 한 중순쯤, 10월 거의 말 그쯤에. 그리고 텔스타까지 이기면서 지금 3경기 2승 1무, 2경기 연속 무실점 중이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실점이 아예 없는 게 아닌데, 대체적으로 졌던 팀들이 뭐 트벤테, 페노르트 강팀들이라서 오히려 아약스전은 또 비겼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스파르타는 홈에서 그래도 좀 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흐로닝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무승부가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승패로 갈리는데 원정에서의 그 실점률을 보면은 꾸준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스파르타가 이제 트벤테나 페노르트 아니면 PSV한테 워낙 많은 실점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득실이 안 좋은 거지, 뭐 아무 팀이나 만나서 실점이 많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의 흐름 자체는 이제 2경기 연속 무실점 중이고, 오히려 흐로닝원이 지금 4경기 연속 실점 중이라서 뭐 브레다전도 그렇고 지난번 스파르타하고의 홈 경기도 그렇고 포르티나 원정까지 해서 뭐 전체적으로는 흐로닝원이 득실이 좋긴 하지만 최근 페이스로 봤을 땐 오히려 스파르타가 더 좋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리그라면은 저는 그래도 스파르타 쪽 보는 게 맞는데, 이게 또 컵대회다 보니 비길 가능성도 있어서 이것도 스파르타 승무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관건은 그겁니다. 지난번 월요일이나 화요일처럼 승무 보는 거를 무승부를 갈 수 있느냐. 이제 아탈란타도 조금 좋아 보인다 했지만 AC 밀란의 이제 결장 때문에 결국 무를 선택한 건, AC 밀란도 결국 패배가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땐 아탈란타도 최근에 득점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무승부를 봤던 건데, 뭐 스파르타나 칼리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홈이라서 좀 유리하게 이제 볼 뿐이지, 결국 득점력으로 들어갔을 때는 흐로닝원하고 뭐 비교하거나 아까 사솔로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좋냐 이거죠. 근데 큰 차이가 없으면 비길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무를 선택하든 승을 선택하든 그게 이제 고민인 거죠. 마지막 그 선택 사항이. 그래서 어쨌든 제 입장에서 보면은 사스올로나 흐로닝원의 원정승은 배제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난 칼리알리나 스파르타 사이드로 보고 무승부를 갈지 승을 갈지는 좀 고민을 해보겠다 해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경기 피사하고 라치오, 그리고 뭐 내일 아침에 있는 코파 리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안 했기 때문에 뭐 중간에 잠깐 뭐 한두 번 하긴 했었지만 뭐 굳이 뭐 미축도 아니고 건드릴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사까지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래도 추천 한두 분씩 눌러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피사 라치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그 경기입니다. 리그 경기 세리A.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피사하고 이제 라치오 경기인데, 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피사가 이제 순위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2부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하위권 쪽으로 이제 그 순위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라치오도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다만 이제 아직 리그 초반이기도 하고 뭐 1위가 압도적으로 가는 상황도 아니고 뭐 상위권도 언제든 1위 탈환을 할 수 있고, 지금 아주 하위권 빼고는
중하위권 쪽도 위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라치오가 딱 그 느낌입니다. 중하위권 쪽에 속하는데 한 경기 이기면 단숨에 뭐 중상, 아니면 상위권도 바로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승점 차라서 나폴리 1위하고 10점 차입니다. 10점, 12위인데. 그리고 뭐 유벤하고는 4점 차고 7위하고. 그래서 뭐 오늘 경기 승리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제자리에 머무르냐의 차이인데, 이 피사 입장에서 보면은 강등권에 있기 때문에 아직 1승도 없고 4무 4패.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압도적으로 패가 많지 않고 무승부가 좀 많다는 점. 근데 라치오하고 득실에서도 밀리고 뭐 승점에서도 밀리고 좋을 게 하나도 없죠. 다만 이제 라치오도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점을 봤을 때 피사 입장에서는 뭐 해볼만 하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피사가 결장이 크게 많은 건 아닙니다. 다 이제 공격이나 수비 쪽에 부상들이 몇 명 있는데 장기 부상이긴 한데 몇 경기 못 뛰어서, 이 피사의 문제점은 홈의 득점력이거든요. 아직 득점이 없어요. 피사가 홈에서 4경기를 치렀습니다. 근데 4경기 다 무득점이에요.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죠. 최근에 피오렌티나나 엘라스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0대0으로 비겼기 때문에 득점은 못했지만 결국 지지 않았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예전에 첫 경기 아탈란타 원정, 그리고 나폴리 원정 나름 선방했죠. 1대1로 비기고 2대3으로 아쉽게 지고, 그리고 홈에서도 우디나 AS 로마한테도 0대1로밖에 안 졌기 때문에 사실 득점이 없긴 하지만 무기력하게 무너진 경기는 볼로냐 원정 딱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피사를 분석하면서 느낀 게, 그때 볼로냐전도 퇴장 이후에 3골이 이제 먹힌 거라서 사실 퇴장 아니었으면 볼로냐가 그렇게까지 대승을 거뒀을 거라 생각은 안 들고, 항상 졌을 때 한 골 차였거든요. 여기도 득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AC밀란 원정, AC밀란도 부상자들이 있고 쉽지 않을 거다 해서 제가 피했던 경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제골 넣었지만 역전당해서 결국 비겼거든요. 그래서 피사를 상대하는 강팀들은 뭐 피사가 워낙 못하고 득점력도 딸리긴 하지만 쉽게 안 지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 한 골차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번 AC밀란전 비긴 것도 그렇고, 라치오 입장에서는 물론 요새 잘하긴 합니다. 생각보다 잘해요. 제 생각보단. 왜냐면 코모 원정, 그래 코모가 워낙 잘하니까 홈에선. 그리고 사스올로 원정은 조금 안 좋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홈에서 이제 로마전 연패를 당했죠. 리그 초반에 4경기 중에 3패를 했기 때문에 출발이 안 좋았는데, 제노아 원정 3대0, 뭐 홈에서 토리노하고 좀 아쉽게 비겼지만 아타로 원정이나 유벤을 잡았던 거 생각하면 유벤을 잡은 게 좀 크다 보거든요. 이 무패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 흐름을 어쨌든 끊길 수도 있던 상황이고, 이게 또 2경기 연속 무승부, 무패긴 하지만 어쨌든 승리를 많이 하진 못했잖아요, 라치오 입장에선. 그래서 홈이긴 하지만 쉽진 않았는데 유벤까지 잡은 거 보면 흐름 자체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배당을 보고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라치오하고 피사 같은 경우. 근데 그 전에 결장 부분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피사가 이제 대부분 장기 부상이라 했잖아요. 뭐 2-3경기밖에 못 뛰었다고. 라치오는 좀 다릅니다.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최근 부상이 있습니다. 누노 타바레스. 그리고 뭐 미드필더나 이제 수비 쪽에 한 명 더 있긴 한데, 이게 뭐 많은 경기를 못 뛰었기 때문에 최근 부상은 이제 아까 수비 쪽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격이 문제예요. 공격. 뭐 보레이디아, 자카니 뭐 다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카스텔라노스의 이제 허벅지 부상, 그리고 2명이 더 부상 중이거든요, 공격에. 그래서 공격에도 부상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하필 또 골에 관여한 선수들이 은근히 좀 있단 말이죠. 2명이나. 지금 카스텔라노스하고 칸셀리에리, 이 두 선수가 2골에 3어시 또 3골을 넣고 있는데, 경기 수도 그래도 거의 지금 얘네가
8경기 했으니까 그중에 6경기를 뛰었거든요. 뭐 거의 뭐 한두 경기 빼고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부상 여부가 어쨌든 관건이 될 수 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유벤도 잡은 것 같고, 지난번 유벤전에 아마 이 두 선수가 다 결장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거는 물론 이제 점유율 밀리고 슈팅도 유효 슈팅도 조금씩 밀리긴 했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원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라치오 쪽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피사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다고 하는 건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안 지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피사가 라치오를 반드시 잡을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게, 피사는 이제 쉽게 잘 안 질 뿐이지 이기려면 득점이 필요해요. 뭐 지난번 AC 밀란처럼 이제 뭐 역전을 하든가. 근데 결국에는 나온 이제 상황을 다 종합해 봤을 땐 그래도 라치오가 최근에 다득점도 2번이나 했고, 그 부상 상황에서도 뭐 아탈이나 유벤한테도 안 졌기 때문에 이거는 냉정하게 볼 수밖에 없다. 물론 결장자가 있다고 해서 지거나 없다고 해서 이기거나 그런 건 아닌데, 냉정하게 지금 흐름 상황으로 봤을 때는 피사가 뭐 2경기 연속 무승부고, 뭐 홈에서도 2경기 연속 무승부긴 하지만 결국 득점, 그리고 아직 1승이 없어서 오늘 1승 할 수도 있긴 한데 오늘은 아닐 것 같다. 다음 기회로 좀 미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잘해야 무승부 정도고, 다음 토리노 원정, 물론 쉽진 않겠지만 토리노 원정이나 아니면 홈에서 크레모네전이 뭐 첫 승을 할 수도 있다, 오늘 못하면. 그래서 저는 라치오를 조금 좀 낮게 봤는데, 그래도 부상인 상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적, 그리고 상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뭐 토리노, 아탈란타, 유벤투스. 그래서 라치오 승무로 보면 되지 않을까. 배당도 라치오가 조금 아쉽긴 해요. 한 2배 정도 줬으면 2배 정도 줬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라치오 입장에서는 오늘 이게 어쨌든 상위권으로 좀 치고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라치오의 가장 큰 이제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실점이 많으면 좀 걸릴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실점이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 그래서 라치오 승무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사 잘하긴 합니다. 지난번 AC 밀란전도 역전도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점유율도 밀렸고 슈팅도 2배 이상 차이 났거든요. 8대 19. 근데 이제 PK를 넣고 운이 좀 따라줘서 그렇지, 냉정해 보면 라치오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라치오 승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승무 사이드로 보는 구조인데, 이제 결정은 그거죠. 승을 갈 거냐, 무승부를 갈 거냐, 아니면 뭐 차라리 핸디물을 노릴 거냐. 뭐 배당 대비. 오늘은 굳이 핸디물을 노릴 필요는 없고 배당들이 다 높기 때문에 승이냐 무냐 거기서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언어보는 솔직히 오늘 다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질문 없으시면 저는 오늘 일단 뭐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이따 저녁에 뭐 근데 3경기밖에 안 돼서 이따가 와서 또 뭐 간추려서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그냥 뭐 내일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근데 내일은 아마 저녁쯤에 올 것 같아요. 오늘보다 좀 더 늦게. 그래서 내일은 한 6, 7시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중간에 한번 오든가 한 2, 3시쯤에. 그거는 좀 공지를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뭐 후원이나 뭐 다른 궁금하신 질문들 있으시면 쪽지나 아니면 뭐 쪽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고 저는 나중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